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후흑학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후흑이라고 하면 면후, 얼굴면, 얼굴이 두껍다. 심흑, 마음이 시커멓다. 그래서 그제는 제가 면후, 얼굴이 두껍다라는 것을 어떻게 한번 리더십과 관련해서 평가해 볼 것인가 좀 설명을 드렸죠. 유연성, 또 자기 용납성, 회복 탄력성, 또 직면, 목적 지향성,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얼굴이 두껍다라는 속성과 연관된다 라고 본 것이고, 이제는 속이 시커멓다. 속이 시커멓다를 과연 또 어떻게 풀 건가, 심흑을 한번 풀어 볼게요. 이것도 아직 제가 생각이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 속성은, 시커멓다의 속성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잘 읽히지 않는다. 바닷물도 보면 제일 밑쪽이 시커멓잖아요. 그 수면 아래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시커먼데, 보통 사람이 속이 시커멓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겠죠. 저놈 자식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속이 시커먼 것의 첫 번째 속성은 이런 거죠. 알 수 없다. 또는 읽히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속성이에요. 리더는 읽히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아주 읽히는 사람은 100이에요. 100. 흑의 반대말이 100이니까 읽히는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떻고, 지금 상당히 어떤 대화를 하다가, 협상을 하다가 기분이 지금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금방금방 드러나고,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포커페이스란 표현 많이 쓰죠. 포커페이스는 뭡니까? 포커를 하는 사람들이 내 패가 좋아도 좋은 티를 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패가 나빠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내 패가 이렇게 얼굴에 다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과 포커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속성은 읽히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시커멓게 바닷물 깊숙이. 왜 시커멓으면 그것 좀 태양이 안 들어가니까, 태양빛이 안 들어가니까 시커먼 건데, 그거는 상대방이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른다. 리더의 속마음은 상대방도 몰라야 되고 조직원도 잘 몰라야 돼요. 조직원들이 리더의 마음을 잘 알아야만 될까?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리더가 어떤 앞으로의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큰 틀에서는 알겠지만은, 어떤 순간순간 그 상황에서 내 리더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바로바로 이렇게 밑에서 읽혀버리면 안 좋아요. 예를 들어 무슨 회의를 한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분히 한비자적인 접근인데요. 한비자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지도. 그러니까 청지도, 들을 청자에 어조사 지자도, 듣는 도가 중요하다. 이 보스는, 군주는. 그 청지도는 어떻게 하냐,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들어라,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듣는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그래 그래 그런가, 그렇구나. 술에 취한 사람은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리더들은 너무 꽉 차 있고, 내 생각이 먼저 드러나고 내 색깔이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은 내 리더, 내 보스의 색깔에 맞추려고 해요. 내 보스가 이미 저쪽으로 마음이 가 있구나. 그러면 그게 맞출 수밖에 없는 건데, 텅 비어가지고 읽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래 그래 그런구나,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 오히려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죠. 이거 비어있는 거.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위 허정의 정치거든요. 한비자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상군, 중군, 하군.
이제 상구는 이제 제일 상급으로 치는 거죠. 중급, 하급인데 이제 하급은 뭐냐? 하급의 군주는 내 몸을 온통 힘을 다 쏟는 사람. 어떤 일에 내가 바빠 죽겠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최선을 다해. 근데 그런 사람을 하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중급은 내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몸을 쓰게 만드는 거. 그게 중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은 뭐다? 상급은 내 주위 사람들이, 내 밑에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다 짜내게 만드는 거. 그게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하급은 물론 한비자 얘기긴 합니다만은 리더가 내가 다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고 힘 다 빠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일하느라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 같은 놈 한 몇 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큰 조직을 운영할 때는 안 좋다는 겁니다. 내가 꽉 차 있으면 이 뭔가 들어오질 않죠. 뭔가 내가 비어 있어야만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은 리더의 마음은 얼마나 꽉 차 있겠어요. 그런데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랫사람에게 또 상대방에게. 그래서 저 색깔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물론 어떤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 입장을 강하게 표현해야 될 때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리더의 본질은 좀 비어있고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그래 하려면 어쩌면 되는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런 면에서 읽히지 않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읽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속으로 딴 생각만 하고 있고 절대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그는 기본이고 두 번째 속성은 이 읽히지 않고 나만의 생각을 갖 때 그 속에서 힘을 길러야 돼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심흑, 마음이 시커멓다는 얘기에서 이거를 긍정적인 의미의 리더십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마음이 검해서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지만 나는 내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수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도광양회. 도자가 한자에서 좀 어려운 한자인데 가린다 이런 거거든요. 가린다. 광, 빛을 가린다. 왜냐하면은 막 아주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빛을 가리면서 내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빛을 가리지 않고 내 빛을 이렇게 찬란하게 내 비치는 그 순간 여기저기서 경계가 들어오고 견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그냥 내 속을 캄캄하게 하고 상대방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는 그 속에서 뭔가를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힘을 기른다. 네, 힘을 기른다와 또 비슷한 얘기면서 제가 또 관련 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좀 끄집어냈어요. 겸손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 분명히 자기 주장 내세울 것 같은데 겸손하고 겸양하고 그러면은 요즘 같은 자기 PR 시대에 내 거를 내가 주장해야지.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 적극적인 자기 PR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은담이라는 책을 대단히 즐겨 봤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은담은 보면 이런 정신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양삼분. 책은담에는 3분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3분. 이 분이라고 하는 게 그 퍼센트, 이게 푼. 우리가 뭐 할푼리, 뭐 3할 6푼 오리할 때, 야구 타율할 때 이 푼이에요. 푼. 그래서 보통 3분 그러면 30% 정도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양 3분, 양자가 양도한다, 넘겨준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라. 30%. 양 3분 또는
여 3분이라는 표현도 아까 줄여자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라는 거죠. 그것이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영예이든 돈이든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 3분도 마찬가지죠. 감자가 감할 감자니까. 그 다음에 또 대 3분이 있어요. 대는 가지고 온다는데, 남이 뭔가 오욕을 지거나 남이 뭐랄까 힘든 과정 또는 불명예가 있으면 그 중에 일부는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좋은 일이 발생했으면 그 성과가 다 설령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크다 하더라도 말이나마 행동이나마, 아유, 부장님이 정말 도와주신 덕분이죠. 아유, 박대리가 정말 막판에 신경 많이 썼잖아. 이거는 이제 좋은 거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양 3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반대로 갖고 오는 건 이런 거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그때 아휴, 부장님 제 책임이 큽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는 박대리 내가 막판에 못 챙긴 잘못이야. 뭐 박대리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미안하네. 이런 그 가르침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뭐 이거를 자기 PR하지 않고 그렇게 뭐 남에게 좋은 거는 주고 나쁜 거는 내가 가져오고 이렇게 겸손겸허, 그거는 옛날이나 그런 것들이 먹히지 요즘 같을 때 그런 게 먹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담에 보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가 인정반복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사람 인자의 정의 마음 정자인데, 반복은 이게 리피트, 그 반복이 아니고 뒤집어진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관계가 좋았다가 뭔가 억하심정이 생기면은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그 사람을 뒤에서 씹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더 친했던 사람일수록 더 많이 씹죠. 왜냐하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담 같은 책을 처세서라고 하는데, 첫자가 이렇게 처했을 때 대처한다.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 처세서인데, 중국의 처세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책은담이잖아요. 책은담이 왜 겸손하라, 겸허하라, 또 남들이 안 좋은 건 네가 또 그냥 좀 한 30% 그냥 짊어져라,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정 반복,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 사람하고 좋다고 해서 어느 순간 그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평소에 보험을 두라는 거예요. 보험을. 내가 좋은 거 내가 좀 잘 나갈 때 나눠 놓고, 또 내가 저 사람 힘들 때 내가 그걸 나눠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이 보험이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 설령 나한테 위기가 발생해도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과 관계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를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어떤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에휴, 내가 정말 그때 그 일을 생각하고 내가 참는다, 그런 뭔가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뭔가 착하게 하라, 겸손하게 해라, 겸허하게 해라,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마음이 착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보험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처세서는 대단히 현실적이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보험 둬라. 보험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하게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왜 겸손이란 말을 아까 도광양해와 같이 쓰느냐 그러면, 내 스스로 이렇게 내 체력을 기르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그 못지않은 중요한 도광양해가 내 거를 줄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이런 겸허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나중에 결정적일 때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속이 시커멓다는 얘기는 속을 잘 드러내 보이지 않고 읽히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어두운 데서 힘을 계속 기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가 속이 어떤 사람이 시커멓다고 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때잖아요. 제가 저랬어? 근데 그 뒤통수라고 하는 게 꼭 나쁜 의미의 뒤통수가 아니고, 뭐야 저놈 저거 뭐 맨날 퍼하고 웃고만 있더니만 저런 엄청난 기획을 준비 중이었던 거야? 아니 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허허. 이런 평가를 들을 때 저놈 속이 시커매. 그러니까 속이 시커멓다는 얘기를 무조건 나쁜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미처 몰랐어. 내가 미처 몰랐다, 이런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죠. 저는 이거를 리더십으로 풀 때는 내가 어두운 속에서 힘을 쭉 준비한 다음에 어느 순간 결행, just do it,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이 시커먼 사람들의 마지막 완성은 결단력이에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힘을 기르는 이유는 뭔가, 언젠가 칼을 한번 뽑기 위함인 거거든요. 힘만 기르고 칼을 안 뽑으면 그건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 시커먼 사람은 힘을 기른 다음에 결정적일 때 내 목소리를 내고, 근데 그 내 목소리를, 내가 칼을 뽑는 게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요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내가 큰 소리를 치르고 한다 그러면 그냥 한 칼에 그냥 날아가는 거죠.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우뚝 서는 거예요.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불비불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와요. 이게 초나라, 춘추시대 초나라 초장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초장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맨날 술 먹고 정치도 잘 안 하고 개판을 쳤던 거예요. 그 이제 왕이 그렇게 설렁설렁 개판을 치니까 밑에 신하들도 같이 막 따라서 그냥 왕하고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충신들은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직언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왕은 그런 충신들한테 니 가만히 있으라, 좀 놀자는데 왜 그래?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줄 있어야지. 시끄럽다, 조용히 해. 계속 경고를 주고, 어느 순간에는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래라 그래라 시비 걸면 내가 가만히 둔다, 이런 식으로 막 경고를 해요. 그래도 어떤 충신, A란 충신, B란 충신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다 낙향을 시키고 그래요. 이 새끼들이 말이야 말을 안 들고 말이야.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느 충신이 그러는 거죠. 왕이시여, 불비불명. 불비, 비자가 나를 비자거든요. 불비, 나르지 않고, 명이 이제 울명자, 울지 않는 왕이시여, 3년 동안 날지 않고 3년 동안 울지 않는 새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새를 비유하면서, 자, 과연 그 새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싱긋이 웃으면서, 3년 동안 힘을 길렀던 그 새가 이제 막상 나르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놀라겠지. 사실 초장왕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를 이렇게 되게 엉성하게 보이면서 그 속에서 어떤 신하가 충신이고 어떤 신하가 간신인지를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게 흐트린 모습을 보이니까 그 속에서 약점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파악이 끝난 다음에 정말 3년 후에 정신 딱 차리고 완전히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쓴소리했던 충신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웠다, 이런 얘기가 돼서 불비불명, 때를 기다리면서 힘을 길러서 그 때가 다한 후에는, 준비가 된 후에는 결행한다. 결국은 속이 시커먼 사람은 결국은 목표 결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결단력이 갖춰져야만 그게 그 속이 시커멓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속이 시커먼, 그러면서 나 스스로 힘을 숨기고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했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행을 했던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나 비즈니스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려서 보면은 이것이 속이 시커먼 사람들의 하나의 또 좋은 샘플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속이 시커멓다. 큰 일을 도모하려는 사람은 속이 너무 하얗면 안 돼요. 내 속마음이 다 드러나면 안 돼요. 보면 이게 속마음이 드러난 사람이 있잖아요. 속마음이 드러난 사람의 특징은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 내가 뭔가 아직
결실이 없지만 내가 이런 말이라도 해서 내가 내 주위 사람을 잡아두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필하려는 그런 얄팍함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큰 깊은 꿈을 가진 사람은 나 스스로를 깊이 감추면서 때가 될 때까지 힘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심흑, 속이 시커멓다의 속성으로 제가 긍정적인 속성으로 생각해 본 것은 읽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읽히지 않으면서 내 속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힘을 기른다. 이게 중요하고, 그 힘을 기르는 과정에서 내 힘도 길러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설정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고 안 좋은 건 내가 오히려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관계 속에서 힘을 기르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기른 힘을 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칼을 뽑는 거예요. 그 칼을 뽑아서 제대로 한번 휘두를 때 사람들은 놀라겠죠. 저 친구가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한번 심흑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면후와 심흑을 약간 좀 더 깊게 얘기해 봤더니 할 얘기들이 많군요. 이제 요거를 제가 한번 워드나 PPT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오후, 내일 활기찬 월요일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